출퇴근 시간. 꽉 막힌 도로에서 누구나 한 번쯤 하는 상상이 있죠. 하늘길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손을 대지 않아도 자동차가 움직이고 그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 지난 100여 년 동안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해왔고 교통수단 또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지금 지상, 그러니까 땅에서만 집중이 돼 있어서 좀 약간 그 다른 방향으로도 간다면은 그런 문제점들을 좀 분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공항 실증을 진행하며 차세대 교통수단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죠. 하지만 아직 우린 갈 길이 멉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친환경적이어야 하며 지속 가능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의 안전까지 지켜줘야 합니다. 어쨌든 자동차는 계속 많아지고 운전하는 인구수는 증가하는데 뭐 도로 상태나 이런 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뭐 해저 터널이나 이런 것처럼 좀 더 사람들이 어디 이동할 때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탈 것의 등장과 진화는 사회 전반에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말과 마차로 시작된 이동수단은 기차와 자동차, 배에서 비행기까지 발전했고 공상과학소설이나 SF 영화에 등장하던 로봇이나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저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인간의 이동 범위는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까지 향하고 있죠. 교통의 발달은 사회 경제 발달의 원동력이 되어주었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요. 인류의 탐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항공기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하이퍼루프나 완전 자율주행과 비행이 가능한 미래를 우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기술이 만들어낼 뉴 모빌리티 시대, 그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미래형 교통수단을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체를 떠올립니다. 그중 제일 먼저 손꼽히는 게 UAM이죠. UAM이란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뜻하는데요.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 또는 드론 택시라는 이름으로서 잘 알려져 있고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에는 상상으로만 존재했던 그런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가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건데요. 사실은 근데 그 자동차나 기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 기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교통관리 체계를 전반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하고 120여 년이 흘렀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인류는 그 후로 프로펠러나 왕복동 엔진을 사용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됐고 1950년대에는 제트 엔진이 개발되면서 항공기 요금까지 낮추는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숨가쁘게 이어져 온 기술 발전은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었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은 앞다퉈 UAM 시장 진출을 선언했고 기술 개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로와 철도 교통의 발달로 대도시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교통시설이 미비한 주변 지역의 낙후를 초래했죠. 대도시와 주변 지역을 잇는 신장로를 개설하고 간선도로를 더해 연결고리를 늘렸지만 불어난 자동차로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인 UAM이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겁니다. 메가시티 교통 문제를 해결하며
글로벌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 예측한 거죠. 단순히 도로와 철도 확장만으로는 모빌리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천문학적인 어떤 도로 교통 혼잡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제3의 교통수단인 그 UAM을 도입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정한 교통 혼잡 비용은 약 67조 8천억 원. 도시와 지방 간 국토개발 불균형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도 많이 드는데요. UAM이 상용화되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사회적 비용도 줄여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남역 뭐 이런 데보다는 외곽 지역들에서도 사실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도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교통 서비스가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지하철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국토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기나 도로 같은 인프라들이 깔려야만 교통수단이 위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UAM의 가장 큰 장점은 도로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점에서 점으로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과제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UAM은 도시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UAM을 떠올릴 땐 헬리콥터와 같은 형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금증을 품게 되죠. 헬리콥터와는 어떻게 다르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체들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헬리콥터 있지 않았어? 라고 아마 의문 가지실 거예요. 헬리콥터는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이고 기계적인 장치로 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따른 위험 부담도 굉장히 크고요. 소음도 굉장히 컸던 수단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은 모터, 전기, 조금 더 안전성이 보장된 수단으로서의 드론이 항공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대안으로 대두되면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의 교통체증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각광받는 UAM. 도심에서 운항하기엔 여러 소음과 공해가 심해 실용화되지 못했던 도심 항공기가 어떤 원리로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때까지 기술 때문에 이제 그걸 못했었는데,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그거를 이룩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고, 새로운 기술이 이제 전기동력을 사용하는 부분, 또 수직이 착륙을 하는 부분, 천이 비행을 하는 부분, 전기동력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고 해서 전기식으로 제어하는, 작동기를 제어하는 그런 방식의 제어 방식이라든지, 또는 자동 비행이나 자율 비행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전성을 갖추고 신뢰성이 있는 기술로 새로운 개발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 기술이 개발돼서 적용이 돼야 우리가 도심 내에 이런 항공교통으로 쓰일 수 있는 비행체가 구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이착륙 방법입니다. 어디서든 필요하면 곧바로 날아오를 수 있어야 하고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형태의 비행체여야 합니다. 연구 목적과 방향에 따라 기체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글로벌 기업이 개발 중인 기체들도 마찬가지죠. 현대에서 취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버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하면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그 로터가 한 8개 정도로 있고요. 그 로터 이제 기능이 조금씩 다른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이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터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헬기하고 비슷한 특성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독일 볼로콥터도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로터를 이제 분포를 시켜가지고 수직 이착륙이 아니라 기존의 고정익 항공기하고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어떤 기술 경쟁이라든가 가격 경쟁이라든가 특히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결국 살아남는 기업이 이제 그게 스탠다드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AM 비행 기체에는 소음 저감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개의 로터를 구분하는 분산 전기 추진 기술이 사용되는데요. 분산 전기 추진을 사용하면 기체 주위 여러 회전자와 프로펠러에 나뉘어 동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한두 개의 프로펠러가 고장나는 비상 상황에서도 비행이 가능해 보다 안전하고 소음도 작습니다. eVTOL 기체는 프로펠러를 여러 개를 씁니다. 거기에다가 전기를 동력으로 하기 보니까 하나의 축을 통해서 헬기가 움직일 때는 축이 바람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흔들리게 된다면 안전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eVTOL 항공기체는 각 모터와 프로펠러들이 각 개별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발전으로 최적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 기술이 되어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UAM 상용화의 최종 목표는 완전 자율주행 비행체를 개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은 조종사가 있는 형태의 eVTOL이 서비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현재 유무인 겸용 자율비행 개인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국에는 기존의 도심항공에 대한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이용을 해서 도심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뭐 주변의 공항으로 이동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 모델들은 상당히 그 비싼 그 부자들을 위한 소수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더 앞으로 전기 비행체들 활용한다면 특히나 또 자율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이용한다면 이게 더 싸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요. UAM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승객이 비행체에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고 이동수단을 충전도 하며 지상의 교통수단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전용 포트가 필요한데요. 도심 속 이착륙장 개수가 늘어나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도로에 있는 모든 교통수단들을 다 대체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플랫폼으로 예약을 하게 되면 그 플랫폼에 대한 예약이 비행 계획과 승인으로 이어지고 승객은 택시를 타고 버티포트까지 이동을 한 이후에 버티포트에서 안면 인식 등 간단한 보안 검색 절차를 거친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날아가서 목적지에서 내려서 다시 예약된 택시나 라스트 마일을 타고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도심공항의 이착륙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항공교통 관리를 위해서 안전하게 UAM을 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량이 장점이 돼야 하는 경우 UAM이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수만 명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항공기 같은 것들이 도심을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소수의 인원이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도어 투 도어로 빠른 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UAM 이외에 다른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도시의 외연 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 그리고 인프라로서의 UAM이 가치가 있고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성을 깨달은 만큼 이미 미국과 유럽의 여러 기업에서는 UAM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기체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내만 봤을 때에는 저희 항우연이라는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현재 지금 오파브라는 기체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건 1인승에 사람이 탑승할 수도 있고 또는 무선으로도 조정할 수 있는 기체인데 현재는 그 44% 정도 수준의 축소기에 대해서 이제 비행에 성공을 했고 내년 정도가 되면은 원래 크기의 기체를 만들고 비행 시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항우연 외에도 여러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소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도 기체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007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착륙과 고속 비행이 가능한 틸트로터 무인기를 개발했고 현재는 전기동력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미래형 유무인 겸용 개인 항공기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틸트로터 타입이 로터를 이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제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천이 비행 상태에서 이 비행기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정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런 걸 극복하는 기술이 키 테크놀로지로 인식이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스마트 무인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파브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2019년 4월부터 진행됐는데요. 2023년 말까지 인증기술과 시험 운용 인프라 구축, 상용화를 위한 교통서비스 모델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1인승급의 기술 검증 시제기를 이제 비행 시험에서 기술을 확보, 검증할 계획인데요. 대략 날개 폭으로 봤을 때 한 7m 정도의 이제 폭을 갖고 있고 전체 총중량은 650kg 정도가 됩니다. 핸들하기 좋은 크기의 축소기에 그걸 적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고흥항공센터에서 이제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가 있고요. 오파브 항공기는 기존 스마트 무인기와 달리 작은 로터를 여러 개 달아서 추진력을 분산하고 수직 이착륙 시에는 8개 로터를 모두 사용하지만 전진 비행을 할 때는 전방 로터 4개만 틸트하는 복합형 틸트 로터기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1인승급 실물기에 적용해 비행할 예정이라는데요. 분산 전기 추진 시스템을 하나의 큰 핵심 기술로 보고 있고요. 자동 비행 제어하는 기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큰 핵심 기술입니다. 두 가지 핵심 기술을 우리가 선행적으로 기술 개발해서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상용화 개발을 할 때 해외에서 기술 도입을 하지 않고도 우리 힘으로 상용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전기 동력 분산 추진을 사용해 조용하고 엔진이 하나 꺼진다고 해도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며 자동화 수준이 굉장히 높아 사고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어 도심 속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 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안전도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기존 항공기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랫동안 사용을 해와가지고 검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전기동력이라든지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고 실용화된 그런 기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요구되는 안전도 수준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모빌리티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은 엔진이었습니다. 기존 엔진은 화석연료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 시스템을 움직였는데요. 이제는 전동기와 발전기로 대표되는 전기 엔진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UAM 분야에서도 적용됩니다. 전동기와 발전기는 항공 전기차를 포함한 유무인 드론용 추진 시스템의 핵심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산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에서 드론 시스템 구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외산 부품 사용으로 인한
안전과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술은 10kW급 그리고 100kW급 전동기와 발전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제품을 설계 또는 제작, 분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대로 기본적인 출력 파워는 나오지만 시스템에 장착해서 최종적으로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전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도 열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많은 시험과 보안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3년 이내에 무인기에 적용할 수준이 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기연구원은 30년 뒤 개인 항공기와 유인 드론이 대중화된 상황을 고려해 항공교통과 지상교통을 아우르는 새로운 도심 개인 이동수단의 개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늘 공간에서도 새로운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도 도로나 신호교통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도시와 도시 사이의 먼 거리는 항공전기차로 이동하고 도시 내에서는 지상전기차를 이용하는 그러한 개념이 이용될 것입니다. 승객이 탑승한 개인용 항공기가 객차를 안고서 날아가고 지상 전기차가 등에 지고 움직이는 듀얼 모드 플라잉카를 사용하게 되면 출퇴근 시 아파트 입구에서 회사 정문까지 도어 투 도어 이동이 가능합니다. 국산화와 시장 선점을 위해 부품 모듈화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지만 부품 개발업체 등과 콘소시엄을 구성하고 NDA, MOU를 맺는 등 한국 드론이 해외 상공까지 날아다니기를 기대하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UAM 구현의 핵심 기술인 고출력 전기 구동 장치와 환승 시설인 버티포트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듀얼 모드 플라잉카와 모바일 스테이션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모바일 스테이션은 손님이 객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특히 모바일 스테이션이 손님이 탑승한 캐빈을 항공전기차에서 지상전기차로 혹은 지상전기차에서 항공전기차로 직접 환승시켜주는 개념이 모바일 스테이션입니다. 이러한 듀얼 모드 플라잉카와 모바일 스테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는 사람들이 출퇴근 많은 버스에서 힘들게 시달리지만 향후에는 출퇴근 시간이 한결 편안한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UAM이 상용화되고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단순히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비상 의료 시스템이 갖춰지고 무인 택배, 드론 배송을 비롯해 항공 관광 서비스, 공중 국경 경비 보안, 공중 긴급 지원 배달, 그리고 공항과 도시를 연결하는 셔틀 서비스도 가능해질 수 있겠죠. 이처럼 발전 가능한 연관 사업은 무궁무진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업종이 생겨나며 우리의 산업 형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로 우리는 더 나은 환경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UAM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기체적인 측면에서는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도록 배터리 기술이 좋아져야 하고요. 모터와 프로펠러를 만드는 기술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존의 항공기들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전기동력 항공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와 그리고 모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유지 보수에 있어서도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적고 굉장히 간편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화석연료 대비 중량이 50배 정도 무겁고 그다음에 같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부피가 10배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로는 항공기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왔지만 실제로 비행이 가능한 시간은 약 30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한 그 예비 비행 시간이 또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뢰성 있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험과 그리고 최적화 과정 그리고 검증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완전 자율 비행 시대를 대비한 기술도 개발돼야 하죠. 교통수단으로 우리가 믿고 탈 수 있을 만큼 안전이 확보돼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타서 매일매일 탈 수 있을 만큼의 기술적인 진보는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많은 그 비행 시간이라든가 다양한 경험들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발을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될 것들이 각종 제도들이거든요. 사람 머리 위를 비행하려면 기본적인 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그 전기 비행체들은 현재 국제적으로 인증을 주는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전세적으로 우리나라가 개발을 다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항공기들을 먼저 운영해 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의 안전성 향상과 사용자 편의를 위한 집단 관제 기술, 저중량 고강도 소재 기술, 사이버 해킹 보안 기술 등 여러 가지 기술이 추가적으로 개발되거나 성숙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PAV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집단 관제 기술이 필요하고요. 결국은 이제 기업체에서 이걸 운용을 하려면 이익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이 남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무게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중량 고강도 소재가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집단 관제를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그 데이터를 쉐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가 만약 외부에서 해킹이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그런데 취약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이제 인포메이션이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어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해킹에 대한 어떤 보안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UAM이라는 어떤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UAM이 가능해지려면 기체 제작 기술뿐 아니라 인프라도 필요하고 그 길을 관리하는 교통관리 체계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 교통관리를 서포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 또한 갖춰져야 하죠. 날씨에 대한 정보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과 기체 정비까지 포함하면 UAM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방대한 산업 영역입니다. 다른 기업과의 협업 문제, 지자체와의 협업 문제, 정부와의 협업 문제, 그 기술 개발 그리고 정책 개발에서 나오는 어떤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일반 대중과의 어떤 교감,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수용성을 높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충분히 우리가 이 분야를 세계적으로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행 기체의 대수가 증가하다 보면 결국 교통 관리가 핵심이 될 겁니다. 그에 따라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교통 관리 기술이 병행돼야 하죠. 그 시작 단계로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9월 UAM을 관리하기 위한 교통 관리 시스템인 UATM 운영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드론은 150m 이하의 낮은 고도를 날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항공기는 1km 이상의 높은 하늘을 날게 된다면 UAM은 300에서부터 한 600m 정도 수준의 하늘을 날아다니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아무데나 날아다닐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코리도라고 해서 이제 안전한 항로를 선택을 해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교통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관제하는 데 있어서 교통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존의 이제 항공교통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 아니고 LTE라든지 5G 같은 상용통신망을 이용해서 교통 관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위해서 정부는 내년부터 22년부터 R&D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라마다 교통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지 않고 인구 밀도가 높으며 기존의 공공교통수단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죠. 반면 미국은 땅이 넓고 기존의 항공산업이 크게 발달돼 있어 헬리콥터를 기반으로 한 도심 교통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은 낯선 개념인 UAM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형 비행체들이 머리 위로 비행한다는 것에 대해 말이죠. 새로운 형태의 전기 비행체들은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될 거고요. 그런 비행체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이 비행체들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대한민국의 기존 교통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고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 확보와 신뢰성은 UAM 상용화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수많은 연구와 시험을 통해 검증해 나가야 하고 화재 안전성, 중량으로 인한 내충돌성 안전 확보 등 기존 항공기와는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죠. 첫 번째는 저는 무조건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규제를 풀 것인가, 어떤 규제를 만들 것인가, 어떤 수단으로 이 UAM을 쓸 것인가에 관련된 고민들이 남아 있는데요. 저는 이 고민들 중에 첫 번째는 이 수단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으로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제도의 기준 안에서 필요 없는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추가해서 UAM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와 버스는 원래 혼재돼서 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도시 공간을 그리고 도로 공간을 쓰기 위해서 버스 전용차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정된 도시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론이 들어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단계의 경험을 우리가 UAM의 도입에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모빌리티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밑바탕에는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빠질 수 없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조선 강국입니다. 최근에 선박 발주의 특징을 요약하면 친환경과 스마트인데요. 성큼 다가온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박 분야도 빠질 수 없겠죠. 전기 선박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연료 비용도 저렴할 뿐 아니라 추진 모터의 소음과 진동이 적습니다. 또한 설치 위치가 자유로워 설계의 유연성이 매우 높고 기존의 디젤 엔진 선박보다 조종 능력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이라는 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컨테이너 선박 한 척이 디젤 승용차 5천만 대분의 황산화물과 트럭 50만 대분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하죠.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는 2030년까지 해양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제안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전기 추진 선박이 요새 각광받는 이유는 친환경 선박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기존엔 디젤 엔진이라든가 가스터빈에 프로펠러가 바로 직결로 연결돼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배가 움직였습니다. 반면 전기 선박은 엔진 대신 배터리를 집어넣는데요. 장거리를 운항한다면 배터리와 엔진을 결합해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만들어내고 모터가 프로펠러를 돌리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 세 번째로 구축해 운영 중인 전기 선박 육상 시험소. 선박 추진 시스템에 사용되는 추진 전동기, 발전기, 전략 변환 장치 등을 구성해 배를 실제 건조하지 않고도 그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육상에서 시험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실제 모델링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도 반드시 수반돼야 하고요. 배를 건조하는 비용만큼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갖추고 있지 못한 시스템인데요. 육상시험소 시스템 제어 연구센터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전기 선박 추진 체계의 설계와 성능 검증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 문제는 저희가 연구 개발로 전기 추진 선박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걸 시험할 수 있는 인증 기준이나 법규가 없기 때문에 실제 해상에서 실험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선박에 관련된 표준 제정이나 그 배를 운항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네덜란드를 필두로 북유럽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상용화가 돼서 민간 쪽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기 추진 선박이 우리 생활에 밀접히 다가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도 또 빠른 연구 개발 및 그 전기 추진 선박 건조가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선박을 향한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을 융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능화, 자율화된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 가치 선박인데요. 지금 마치 광안대교를 실제로 운항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상 환경에서 자율운항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선박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렇게 배가 자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항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배에 개발한 자율운항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이러한 가상 환경에서 충분히 테스트를 한 이후에 실제 배를 자율운항을 기능을 넣어서 실제 운항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 감소, 연료비 절약과 정비 시간 단축을 통해 선박 운영비도 크게 줄일 수 있어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선박에서 내뿜는 황산화 물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 규제가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죠. 그로 인해 친환경 연료 동력 선박 시장이 성장하며 전기 선박은 해양 교통을 주도할 미래 모빌리티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루프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하이퍼루프는 진공 상태에 가까운 터널 안에 자기 부상형 객차를 투입해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이동수단인데요. 차량이 튜브와 맞닿지 않고 공중에 떠서 이동하기 때문에 마찰력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달릴 수 있죠. 시속 1200km에서 1300km의 속도를 낼 수 있어 현재 가장 빠른 이동수단인 비행기보다 빠르며 별도의 선로가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 축소형 튜브 공력 시험 장치를 독자 개발해 속도 시험에 성공하는 등 초고속 열차 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엔 세계 최초로 개발한 5G 기반 열차 자율주행 시스템 핵심 제어 기술을 발표하며 초고속 열차 시대에 앞서 효율적 열차 운영에 관한 연구 과정을 한 단계씩 차근히 밟아가고 있습니다. 뉴 모빌리티 시대가 열리면 도시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근거리 이동이 훨씬 간편해질 겁니다. 궁극적으로 산업화가 다 되면 몇천 대는 훌쩍 뛰어넘어서 몇만 대의 이런 EV톨들이 서울 하늘을 줄 서서 다니든가 서로 교차해서 다니는 우리 뭐 스타워즈나 뭐 제5원소에서 보는 뭐 그런 세상이 뭐 당연히 올 거라고는 상상합니다. 우리 인류가 꿈을 꾸고 현실화 안 된 게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면 현실화 시키는 게 인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세상은 올 걸로 생각되고 우리나라가 그 앞장서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오파브 원팀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일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발전이 무엇보다 절실해졌고 지금보다 발전된 세상을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죠.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모빌리티의 발달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줄 거란 기대도 큽니다. 지금 현재 한국판 일들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UAM을 가지고 실제 사회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능한데도 아무런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도시들을 만들어낸다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마치 K방역 마스크 모범 국가처럼 저렇게 국토 공간을 쓰는 방법, 저렇게 교통수단을 쓰는 방법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진보된 기술이 우리 인류를 한층 더 성장시킬 것이고 머지않아 상상만 했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거라 기대합니다.